지난번 ETH 2부에서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 공급량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스테이킹 보상과 디플레이션 구조가 기업 입장에서 보다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오늘은 이더리움 성장의 역사, 스테이킹과 레이어 2,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더리움 성장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처럼 POW 작업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채굴하려 할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GPU를 돌려서 계속 풀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걸 얼마나 했는지 증명하면 보상해주는 개념이에요. 이더리움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름을 붙였는데요. 처음 제네시스 때는 블록당 5개의 이더리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비잔티움 업그레이드 때 3개, 콘스탄티누플 때는 2개로 줄였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생각해낸 것이 POS 지분증명 방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대신 이더리움을 맡기면 스테이크로 이자를 주겠다는 발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데 들던 전기 사용량의 99%가 줄었습니다.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넘어간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때부터 번이 가능해졌어요. 번은 태운다는 말인데요. 주식에서 자사주 소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안전하고 보안성이 확실하니 고객이 거래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중앙 서버에서 고객이 내는 기본 수수료 베이스 피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이더리움 발행량은 줄어듭니다. 활용성이 많을수록 베이스 피가 많아서 다 태워버리니 발행량이 줄어든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은 ETH를 맡기고 스테이킹을 받고 밸리데이터가 됩니다. 거래 고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베이스 피를 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중앙 서버는 베이스 피를 소각합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공급 구조인 스테이킹과 소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POS로 전환된 이후 신규 발행은 스테이킹된 ETH의 규모에 의해 정해지는 속성을 띠고 동시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기본 수수료 베이스 피가 자동 소각되어 발행분을 상쇄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예치되었는가와 얼마나 많이 쓰였는가가 공급을 함께 결정하는데요. 이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에서 보듯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토탈 스테이킹에 비례해 발행이 늘되 그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제곱근 곡선입니다. 반대로 밸리데이터가 체감하는 수익률 APR은 토탈 스테이킹 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킹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보안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개별 밸리데이터의 추가 보상은 점점 덜 매력적이게 만들어 과도한 과열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도드라져 다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완충장치로 작용합니다. 순공급을 결정하는 소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공급은 발행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소각이라는 반대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가스피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는 밸리데이터에게 가지 않고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바쁘고 혼잡할수록 가스피 단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더 많은 ETH가 소각되어 발행분을 상쇄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가용성 공간을 사용하는 레이어2 거래의 블랍 피에도 가스피 개념이 적용되어 별도의 소각이 발생하는데요. 온체인 활동과 레이어2 활동이 모두 활발하면 두 종류의 소각이 동시에 커지면서 순 공급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설계 덕분에 이더리움은 더 많이 쓰일수록 더 희소해질 수 있는
독특한 통화 역학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2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 레이어1 블록체인 활동은 여러 참여자가 검증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탈중앙화가 쉬워지지만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장성을 위해 참여자 수를 줄이게 되면 반대로 보안 및 탈중앙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레이어1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수요만큼 거래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거래량이 몰리면서 거래 처리 요청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인 레이어1과는 별개로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2를 얹어 기존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의 장점은 살리되 레이어2를 통해 확장성을 개선한 것이죠. 레이어2에서 거래 처리를 담당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메인 블록체인 레이어1에 트랜잭션 최종 결과를 통보해서 암호화된 해당 증명만 기록하게 함으로써 레이어1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거래 유효성은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연산량이 크게 줄어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것이죠.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레이어2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USDC 결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로빈후드가 쓰는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이 아비트럼인데요. 로빈후드는 이를 기반으로 로빈후드 체인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 옆에 레이어2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돈은 여기에 내지만 A가 레이어2 고속화도로를 지나갔다고 경부 톨게이트에 기록을 넘기는 방식이죠. 결국 경부 톨게이트가 없으면 레이어2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비트럼도 레이어2인데 이더리움 기반이라서 만일 이더리움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추후 거래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피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더리움의 가스피를 지급해야 되고 이더리움을 지급받으면 블록체인에서 받은 만큼 소각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더리움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더해 스테이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일 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성 문제로 인해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폴 애트킨스가 SEC 위원장이 되고 나서 SEC의 입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실물 연계자산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없으면 거의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테이킹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은행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있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자 주는 것을 막으려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게 될 경우 은행에서 6조 달러 넘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은행이 망한다는 말 그냥 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짜 월가 대형 은행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합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USD 코인,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정확히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서클이나 테더는 고객이 맡긴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금리에 따라 국채이자 약 3-4%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모두 서클이나 테더의 수익이에요. 서클이나 테더는 지금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지금 서클이나 테더는 고객에게 이자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은행이 다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USD 코인이나 테더는 원금 지급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클이나 테더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지 않듯이 이들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은행과 똑같이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은행보다 결제도 더 빠르고 송금 수수료도 더 싼 이들에게 돈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은행만 가능한 영역이었던 결제와 자금 이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은행보다 빠른 돈에 한번 맞들이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들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객 돈으로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니 리워드라는 명목으로 감사 표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봤을 때는 이자와 같은데 리워드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서클이나 테더는 당국에 자기들도 그냥 이자 명목으로 장사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가를 받는 순간 은행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이라 부를 정도로 유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DAT 전략을 쓰는 암호화폐 비축기업 크립토 트레저리 컴퍼니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파라텍시스 코리아 등 4곳이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기업인은 예전에는 잉여 현금을 은행 예금계좌에 그냥 넣어놓지 않고 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굴렸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등 투자처가 새로 생긴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제일 큰 이유가 희소성 때문인데요. 이제 코인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더리움이 희소성까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서 나아가 다양한 알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솔라나, 수이, 스토리, 애니미코인 등 알트코인을 전략자산에 편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디파이 대부는 약 118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을 보면 전체 유통되는 1억 2천만 개가 더 이상 잘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스피로 지급된 것을 소각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1100만 개 ETH ETF가 670만 개, 기업들이 산 DAT가 430만 개입니다. 그게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인데요. DAT 개념으로 올인한 회사가 비트마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ETH를 사고 있는데요. 지금 80억 달러어치 180만 개를 사고 있어요. 비트마인은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5%까지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TH 600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보유량의 4배를 더 살 계획인 것입니다. 비트마인 이사의 의장인 톰 리가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1만 5천 달러 간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4,400에서 4,500달러인데 연말까지 4배 간다고 한 거예요. 더구나 5년 안에 6만 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했죠. 5년 안에 15배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활용성이 우선이고 페트로달러는 끝났습니다. 샤프링크도 2등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샤프링크 의장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인데요. 그는 최근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의 의장 톰 리가 5년 안에 15배 간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보수적이래요. 하물며 이더리움이 100배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빌 게이츠가 앞으로 21세기에는 내가 가진 전자지갑에서 상대방의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코인을 왜 사고 있는지, 어떤 개념으로 사고 있는지,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도태되지 않으려고 DAT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 바뀌고 있는 금융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